급히 어딘가로 가는 한 의대생. 갑자기 날아온 계란에 이어 여고생들에게 둘러싸이는데 대낮에 벌어진 참혹한 현장. 야! 네가 우리 오빠 꼬셨지? 시다 끝년이. 급기야. 도대체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환자의 진상짓. 그때 등장한 다른 의사 태주. 의사 뭐냐? 이 양반 또 오셨네? 장파열 같으니까 어떻게 좀 해봐. 술에 취해 꾀병을 부리는데 나 장파열 같아. 아유 술 냄새. 그때 이게 진짜 이어지는 난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태주의 방어력. 장파열이라고. 장파열이면 이렇게 난동도 못 부리시고요. 찜질방 사장님이랑 경찰국 도착할 거니까 조용히 쉬고 계세요. 잉? 그때 선을 넘어버린 진상남. 하필이면 계란을 던져버리는데 이건 태주에겐 폭탄이었죠. 스치듯 지나가는 과거의 기억. 이게 의미하는 건 상대에겐 곧 죽음뿐이라는 사실. 야, 너 돌팔이지? 다시 한번 경고하는 태주. 계란 맞는 거 아주 싫어해. 그거 마저 던지면 죽을 줄 알아. 하지만 사실 태주에겐 숨겨진 초능력이 있었는데 건드린 놈은 반드시 복수하고 마는 능력. 결국 진상 환자를 폭행한 죄로 경찰서에 온 태주. 지난달에도 여기 오시지 않았어요? 경찰서 단골의사 태주. 그땐 주폭이요. 저도 심한 아마도 타박상을 입긴 했었거든요. 약간의 손상을 입은 히어로 태주. 그녀의 인생은 항상 싸움의 연속이었지만 언제나 평화를 찾기 위해 노력해왔죠. 한편 아빠. 태주의 동생 상견례 날 야, 오늘 엄마가 아주 이쁘게 펴놨는데 모두가 긴장하는 상견례 자리. 의뢰하는 칭찬으로 이어지는 행사. 언니 되시는 분은 오늘 처음 뵀는데 부모님 좋은 면만 쏙쏙 빼닮아서 아주 미녀 의사세요. 감사합니다. 그때 그런데 솔직히 요즘 전셋값이 장난 아니잖아요. 대놓고 집 얘기부터 꺼내는데 신혼집을 서울로 해야 좀 더 여유 있게 응? 신혼의 재미도 느끼고 그렇게 할 텐데 그러려면 시간을 좀 더 주시는 게 어떠실지. 하지만 고집 센 할머니는 마흔 되기 전에 애를 낳아야죠.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한 가지 제안을 하는 태주 엄마. 지금 소림이랑 태주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새로 지은 거라 깔끔하고 방도 3개고요. 일단 여기를 신혼집으로 쓰죠. 문제는 그 전셋집의 실거주자는 태주였던 것. 아니 여보, 엄마 그건 좀 그렇다. 심지어 언니랑 셋이 살라고? 언니가 나가면 되지. 이게 도대체 뭔 경우죠? 언니는 병원 가까운 데 월세 원룸 얻어줄 테니까. 초조해지는 태주의 눈빛.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네요. 아니 그건 아니죠. 결국 그래도 그건 아니야 엄마. 아무리 중요한 자리라도 할 말은 해야죠. 하지만 화장실 좀. 사실 내 집에 있는 화장실로 가려고. 이렇게 분위기 깨고 가겠다고? 부모가 하는 흔한 착각. 그리고 너야 능력이 있으니까 동생한테 전세 자금 좀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가족이라고 모든 걸 공유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 얘가 진짜 사실 싱글맘이던 태주 엄마는 지금의 아빠를 만나 둘째 소린과 셋째 건우를 낳았던 것. 태주야,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네가 공부 잘해야 할머니가 엄마랑 너를 무시 못해. 나 언니 실력표 쓰면 안 돼? 그냥 그걸로 그려. 하지만 싫어. 언니 거 새 거 쓸래. 동생들한텐 무조건 네가 양보하고. 알았지? 어쩔 수 없이 둘째 소림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태주. 고마워. 그랬기에 더는 자신의 것을 내어주기 싫었던 태주. 그렇게 자란 태주가 사랑하게 된 인기스타 배우이자 동창 상준. 그래도 쟨 좋겠다. 지가 하고 싶은 거 해서. 제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영화 배우였어. 아주 좋았어. 감사합니다. 여기 내 친구 다니는데 의대 들어갔대. 너한테 그렇게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어? 나도 공부 잘했거든. 둘은 남몰래 사랑을 키워갔지만 남들 눈을 피해 간 여행이 발각되면서 아빠가 열애한다고? 아니야 이거 진짜면 안 돼. 너 진짜
왜 이래? 이 와중에 할머니는 이참에 그냥 시집 보내자. 여자가 특출나게 공부 잘하고 똑똑하면 팔자 사납다. 엄마도 좀 그만하세요. 소림은 내가 가서 한대까리 하고 올게. 아, 넌 조용히 해. 이게 다 이상준 때문이잖아. 언니 지금 밖에서 손가락질 하고 있는데 자기만 혼자 쏙 빠져나갔잖아.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무슨 일 있어도 의대 졸업해. 그리고 그는 보란 듯이 의사하고 결혼해. 알았어? 그렇게 사랑을 잃고 동생 챙기며 살아온 태주. 다 같이 건배 한번 할까요? 네. 술이 들어가는데 그때 소림아,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지금부터 시작된 태주의 융단 폭격. 내가 대출 받아서 이자 내고 있는 내 집이야. 너희들 신혼집으로 절대 못 줘. 오늘 당장 짐 싸서 나가. 슬쩍 말려보는 셋째. 하지만 이따가 그런 얘기 따로 하시죠. 어디 장녀가 눈 뜨고 살아있는데 니들 먼저 결혼을 해. 아, 장유 유서도 모르는 쌍놈의 집안이냐? 한편 전시회 포스터가 꽤 보이네. 전시회를 앞둔 배우 상준. 왜 많이 썼다니까. 할 말을 했으나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는 태주 앞에 보인 그 남자 이상준. 게다가 태주의 기억과 달리 자신과의 사진을 아름답게 포장까지 해놨습니다. 그때 와, 아주머니 한 분이 엄청 관심 있게 보시네. 오, 조님 전시회 오시겠는데. 뿌듯한 상준. 하지만 단숨에 포스터를 찢어버리는 태주. 아니 저 아줌마가 미쳤나 지금? 미쳤어. 세워. 야, 너 공인이야. 이제 좀 정신이 드네. 마음은 시원한 태주. 야, 너는 거기서 그냥 조용히 밥 먹고 집에 와서 뒤집어 놓든가. 면전에서 그 난리 치냐? 한계치를 넘어섰나 보지. 마침 도착한 가족들. 남수 누나랑 매형 앞에서 꼭 그래야 했어? 이제 부끄러워서 남수 얼굴 어떻게 봐? 그런데 선글라스 끼고 봐라. 셋째도 태주 편을 드는데 야, 김건우, 너도 네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 넌 의사고 대출 잘 나고 금방 갚을 수 있겠지만 나 같은 평범한 직장인들은 달라. 네가 남순에 들어가서 살면 되겠네. 한 방에 해결. 걔 지금 어머니랑 둘이 산다며. 하지만 걔네 엄마가 며느리랑 같이 살기 싫대. 당연히 나도 싫고. 어쨌든 내 집에서 나가. 너 어떻게 언니가 돼가지고. 하지만 아빠가 다르다는 이유로 아휴. 장녀라는 이유로 다른 가족을 배려해온 태주. 엄마, 이 나이 되도록 엄마가 원하는 거 다 하고 동생들한테 양보하면서 살았으면 됐어요. 나도 나만 위하면서 살 거야. 그 뒤를 쫓아가는 태주의 동생 소림. 내가 대학 떨어진 게 누구 때문인데? 내가 좋은 대학 못 간 게 누구 때문인데? 아주 오래전 야, 여운이 형 동생. 네 오빠가 분순 없는 이상준이구나. 니네 언니야말로 주제를 모르고 우리 오빠한테 꼬리 쳤잖아. 초딩 때부터 우리 언니 졸졸 따라다닌 건 니네 오빠지. 니네 언니 때문에 지금 오빠 광고 계약 취소될 판이야. 네가 계약금 물어낼래? 니네 오빠 때문에 요즘 우리 언니가 어떤 일을 당했는 줄 알아? 오빠 대고 눈을 보라랴. 이씨. 어쭈. 쪽수에서 밀리는 소림. 이게 이씨. 언니 대신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너 오늘 죽어볼래? 서봐.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소림. 하지만 아버지도 다르면서 뭘 그렇게 언니 편이냐? 차마 이건 넘길 수 없는 소림. 너희 엄마가 니네 언니 데리고 시집 온 거라며. 언니 출생의 비밀을 모르는 거야?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사실 이름이 괜히 소림이 아니었죠. 소림 박치기. 누구보다 언니 편에 섰던 소림. 하지만 이 일로 너 때문에 잡아먹고 인생 꼬였는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그 일은 태주나 소림 모두에게 안 좋은 일이 되고 말았죠. 아우, 가만히 좀 있어. 아우. 한편 그 일의 또 다른 주인공이었던 상준에게 온 선물 하나. 사무실로 팬이 보낸 거래. 오빠를 사랑하는 소녀. 누가 보냈는지 모르지만 참 귀여운데 어머, 누가 턱시도를 보냈어? 그런데 함께 보내진 편지. 딴 여자 만나면 죽인다는 무서운 내용. 스토커가 또 나타났네. 충격받은 상준의 엄마 세란. 이런 걸 누가 보낸 걸까요? 한편 상준을 미워하는 또 다른 사람 태주는 아이고, 냄비 받침이 없네. 언제라도 복수하고픈 마음이 한가득이죠.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
이렇게라도 전 남친 골탕 먹이고 있던 그때 저 사거리 목욕탕집 알지? 그 집 둘째 아들 태주한테 중신 들어왔다. 그 사이 음모를 꾸미는 할머니. 그 배 나온 친구요? 아, 살이야 빼면 되고 대기업 다니다가 얼마 전에 나와서 가업을 이기로 했대. 하지만 아니, 그 사람 애 아버지 아니에요? 아, 이혼했지. 그러더니 애는 벌써 대학생이고 애가 다 커서 태주 신경 쓸 거 하나 없다. 엄마! 아이 우리 태주를 어떻게 그런 자리에 아무리 친손주가 아니라지만 니들도 그렇게 시작해서 잘 살고 있잖아. 엄마 참 말을 해도 아유 사실 얘 목욕탕 건물도 그 집 거야. 2, 3, 4층이 병원의 약국인 알짜 건물주 아니냐. 어? 그때 등장한 셋째. 야, 그럼 할머니랑 결혼하면 딱이겠네. 응? 40살 차이면 딱 좋네. 할머니, 결혼 축하드려요. 40살 연하 신랑. 어? 아이 시끄러. 할머니 저격에 나선 건우. 그 누나한테 그 남자 얘기 꺼내면 나 앞으로 한 30년 동안 할머니랑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런 줄 아세요? 한편 의학 관련 다큐 기획자로 나선 태주와 친구. 그 혼수 상태로 3일 동안 있다가 깨어난 간호사 언니. 회의 중 갑자기 울린 벨소리. 치킨이 벌써? 하지만 치킨 대신 온 건 웬 안녕하세요, 백동구라고 합니다. 이상한 아저씨? 누구세요? 할머님께 얘기 못 들으셨나요? 용기 내서 가보라고 하셔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태주 할머니를 빌미로 밀고 들어오는 남자. 동양탕 아시죠? 제가 그 집 아들입니다. 할머니가 워낙 자주 오시거든요. 그건 아는데요. 거두절미하고 우리 결혼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첫 만남에 결혼까지? 다 큰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지금 폭력입니다. 당장 나가세요. 경고에도 고집을 부리는 아저씨. 태수 씨도 타고난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온 국민이 다 알게 둘이 같이 여행 간 거 막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경찰 신고하겠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이 남자. 저 의사예요. 알죠. 본과 1학년 때 해부학 실습 들었어요. 선생님 그 주둥이 뜯어내기 전에 당장 나가세요. 미쳤네 이 여자. 그러니까 시집을 못 가지. 웃긴 해프닝일 수도 있지만 태주에겐 너무 치욕스러운 상황. 어쩌면 이 모든 운명의 굴레가 바로 그 남자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 이 자식 왜 계속 따라다녀? 상준의 전시 포스터에 다가가는 태주. 그때 야, 이 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도 포스터를 다 찢어버리는 태주. 야. 오 실장이 방금 서초시장 골목에서 발견하고 가져온 거야. 경찰에 신고했고. 연일 계속되는 포스터 테러에 긴장하는 매니저. 그러려면 책상에 취소할까? 됐어. 한편 진상 아저씨를 잊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그때 곧 출간될 책에 실린 사진과 짧은 글 먼저 보시죠. 그 바다를 사랑이라고 말해도 되겠지? 태주에겐 지옥 같은 기억이 아름답게 포장된 채 방송되고 있었죠. 즐거웠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라고 할까요? 추억? 과거 소개팅만 했다 하면 그때 마음고생 많았었죠. 저 사실 학교에서 계란 맞는 거 봤거든요. 그 사건은 태주의 일생을 거머리처럼 따라다녔죠. 혹시 요새 연락 안 하세요? 너한텐 그냥 추억. 결국 출판 사인회에 온 태주. 난 인생의 한 면이 더럽게 찢어져 버렸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상황. 그때 전화를 받고 사라지는 매니저. 그리고 기회를 엿보는 태주. 사진 한 번. 사진. 오빠 완전 사랑해요. 드디어 상준 앞에 선 태주. 이름이 거기에 적힌 거. 그러더니 갑자기 찢어버리는데 무척 당황한 상준. 그걸 놔주세요. 태준이? 제 친구 같아요. 팔 놔주세요. 괜찮아요. 사실 이미 예측하고 있었던 상준. 날 기억은 하네. 반가운 상준. 하지만 태주야 반갑다. 보고 싶어? 그때 기습해서 병원들을 모두 처리해버린 한 여성. 그녀의 정체는 아까 왜 그랬어? 스토커였죠. 너무너무 사랑하는 재은 씨. 찐사랑해. 이렇게 썼어야지! 완전히 막다른 곳에 몰린 상준. 오빠는 내 거야.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날 것 같은 그때 상준을 구한 건 다름 아닌 태주. 너 뭐야? 스토커에겐 주먹이 제맛. 그렇게 구해줘서 고맙다 태주야. 얼떨결에 상준을 혼내러 왔다. 그를 구해주고만 태주. 네 생각 많이 했는데 어떻게 여기 올 생각? 그딴 책 왜 내? 아직도 이상준 여친 검색하면 이렇게 모자이크된 내 사진 뜨는데. 매번 상처받아온 태주. 하지만 나한텐 소중한 추억이니까. 소중한 추억? 추억이라 말하는 상준. 하지만 오래전 사귈 그 당시 지금 이상준 씨랑 함께 계시죠?
비밀 여행 온 것을 들켜버린 상황. 네, 스포츠 한강 연예부 조구진 기자입니다. 지금 방에 같이 계신 것 같은데. 급히 자리를 피한 상준. 하지만 태주는 김정희 씨 맞죠? 상준 씨랑 관계가 없겠는데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기자들에게 제대로 찍히고 말았죠. 사건은 점점 커지고 말았고 동창 친구를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났다로 잘 봉합하고 있잖아. 지금 커피랑 맥주 광고주 쪽에서 계약 파기 위약금 운운하는 판이야. 같이 여행 갈 여자가 있다고 알려주면 상준이 인기는 끝이야. 인기냐 사랑이냐 갈림길에 선 상준. 오빠는 진짜 그 못생긴 여자가 뭐가 좋다고! 당장 헤어져! 답답한 마음에 태주의 아빠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은 상준. 누구보다 현명한 태주 아빠는 슬픈 조언을 합니다. 만나지 않는 게 좋겠어. 아저씨. 인연이라는 게 꼭 있다고 믿는 촌스러운 사람이거든. 더 큰 인연을 위해 지금은 잠시 멈춰가라는 따뜻한 조언. 니들이 인연이라면은 더 좋은 때 다시 만나게 되겠지. 어려운 결정이지만 태주 아빠의 조언대로 한 발 물러섰던 상준. 하지만 그동안 내가 당한 수모에 대해서 보상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왔어. 태주야, 정말 미안하다. 듣기 싫어. 그 상황을 알리 없는 태주. 나 네 생각 많이 했어. 보고 싶었어. 나는 너 두둑에 패고 싶었어. 때려! 마음 풀릴 때까지! 1초도 망설임 없는 태주의 손바닥. 난 너 때문에 인생의 한 부분이 망가졌는데 너한테 그저 추억이지. 태주의 앙금은 너무 깊었죠. 그렇게 종료된 스토커 사건. 그런데 땡땡 문구에서 열린 이상준 사인회에 팬으로 가장한 스토커가 나타났고 스토커 등장. 이 여자의 수상함을 눈치챈 누군가가 다가와 그래서 위기에 처한 이상준을 멋지게 구해냅니다. 졸지에 스토커 퇴치 히어로가 된 태주. 도대체 누가? 너무 멋있다! 그때 동생에게 온 문자. 이상준이 전해달래. 상준과 친한 동생이 대신 음성을 전해준 건데 태주야, 토요일 밤 아버지 가게에서 보자. 토요일은 쉰다 멍충아. 한편 무당을 만나러 온 둘째 소린과 엄마. 커다란 나무에 새순이 돋고 개울이 흘러 큰 숲을 이룰 기운이 들어왔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짝을 만납니다. 언제 만나는데요? 심지어 이번 달. 네? 큰딸 태주에게 이번 달에 인연이 생긴다는 말. 하지만 이번 달 다 갔는데 괜히 돈만 날렸어. 이번 달 다 갔는데 이제 나오긴 뭐가 나와. 같은 시각 다른 편에서 우리 오늘은 과일랑 와인만 사고 그날은 출장 요리 보자. 출장 요리비는 네가 낼래? 오빠가 내겠지. 네 오빠 맨날 무슨 죄니? 상준 엄마와 동생이 장을 보고 있었는데 예뻐지고 하잖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된 두 가족. 과거 학교에서 폭력이라뇨? 아니 어떻게 여학생 얼굴을 이렇게 해놓습니까? 주먹왕 소린. 우리 집안에 대해서 끔찍한 모욕을 했습니다. 저 아이는. 비아냥은 상준 동생이 한 수 위. 저는 이상민을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쟤는 아주 인성이 틀려먹었어요. 야! 뭐? 태주와 상준이 불미스러운 스캔들로 헤어진 후로 두 가족은 껄끄러운 사이가 됐죠. 요즘도 카레집 하세요? 줄 서는 맛집인데 왜? 여전히 한 깐족하는 상민. 남자친구가 중앙지검 검사인데 카레를 좋아하거든. 언제 한번 갈게. 너네 오빠는 은퇴했니? 곧바로 공격에 들어간 소린. 요즘 드라마 영화 아무 데도 안 나오더라. 방어에 들어간 상준 엄마. 일반인들은 화면에 안 나오면 그냥 노는 줄 알지만 아니거든요. 우리 상준이 헐리우드에서도 러브콜이고 곧바로 되치기에 들어가는 태주 엄마. 우리 막내가 저 정형외과 닥터예요. 관절 아프시면 연락 주세요. 특별 케어 해드릴게요. 수년이 흘렀지만 여전한 두 가족의 신경전. 한편 진상남 소식을 전하는 태주. 경찰 부르지 그랬어. 할머니가 그러라고 했대요. 미안하다. 다짜고짜 들어와 결혼하자는 남자가 정상은 아니죠. 나 아빠 정말 존경하고 사랑해요. 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는 태주. 할머니에 관해선 이 집 식구로서 더 이상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거야. 태주의 선전포고. 할머니 생신, 어버이날, 명절 뭐든 간에 이제 나는 빼줘요. 장녀의 무거운 짐에 친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당해온 할머니의 무시까지. 그렇게 들어줄 수밖에 없는 아빠. 여보. 아, 그리고 나 병원 관뒀어. 의사 가운 입는 일 당분간은 없을 거예요. 엄마 소원은 이룬 거야. 이젠 자신이 하고픈 일을 하며 살겠다는 태주. 제발 여기까지만 합시다. 모든 게 부모의 욕심이죠. 한편 화보 촬영에 한창인 상준. 진짜 왕팬이었어. 팬임을 자처하는 핫스타. 아! 영화 대박 난 거 축하해요. 아휴, 아닙니다. 심지어
선배님 사인 받고 싶은데 정말 영광이에요. 상준을 동경하는 후배로 인해 자신감 뿜뿜. 다시 올라갈 수 있어 상준아. 하지만 바깥 패스. 이럴 거면 안 했지. 왜 미리 안 알려줬어요? 아니 내가 한물간 저 사람이랑 같이 화보를 찍어야 되겠냐고. 한물간 배우 취급을 당하는 상준. 같이 화보를 찍는 게 아니고 테마가 완전히 다르다니까. 아 진짜 짜증나네. 엄청난 치욕을 당하죠. 그 자식은 오래 못 가니까 신경 쓰지 마. 한 작품 떠서 우쭐대다가 훅 간 애들 얼마나 많어. 과거 태주와 연인이었던 시절. 계속 지금처럼 벌겠지 생각하면 안 돼. 인생엔 부침이 있잖아. 언젠간 인기도 시들할 날이 올 거라고. 그때를 대비해야지. 누구보다 진심으로 상준을 생각해준 태주. 네 말이 맞았어. 결국 태주를 찾아가는데 태주야! 뭔가 좋으면서도 싫은 태주의 표정. 땀 봐. 얼마나 운동한 거야? 여기 왜 온 거야? 후배에게 상처받고 태주에게 위로받고픈 상준. 얘기하고 싶어서. 무슨 얘기? 그냥 얘기가 하고 싶었어. 과거를 추억하는 상준. 하지만 태주는 많은 게 변했죠. 게다가 난 무슨 공개 파혼녀처럼 돼서 소개팅 좀 할 때마다 썸 좀 타보려고 할 때마다 늘 이상준 어땠냐고 남자들이 물어봐. 왜? 누구야? 데리고 와봐. 됐다. 너 같은 애랑 사랑에 빠졌던 내 잘못인데. 그간 겪은 안 좋은 일들이 떠오른 태주. 하지만 여전히 묻고 싶은 상준. 사랑에 빠졌던 거 맞지 우리? 그때 그 시간들을 다 토해버리고 싶다고. 이런 모습마저 상준에겐 여전히 사랑스러울 뿐이죠. 너 여전히 귀엽네. 철없는 상준에게 한 방. 넌 요즘 찾는 데가 없니?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 제대로 한 방 먹이는데 나 이상준이야. 내가 까다롭게 골라서 그렇지. 대본 막 들어와. 대본. 그때 지퍼가 걸리는데 잘 잘해. 엉켜서 잘 풀리지 않는데 상준아. 그때 이 모습을 보고 오해한 태주 엄마. 결국 다시 한번 제대로 말해주는 태주. 네 연락 받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렇게 삐진 채로 살 거야? 나는 너랑 얘기하고 싶은데. 너 때문에 내 인생의 한 부분이 썩었어, 상준아. 분명 태주가 상처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상준의 마음엔 아기가 없었죠. 나는 너 사랑했었어. 13살 때도 24살 때도. 그래서일까요? 태주의 어떤 구박에도 포기하지 않는 상준. 보상받을 방법 떠오르면 연락해. 최선을 다할게. 한편 악몽을 꾼 상준의 엄마. 얼마 전에 마트 갔다가 고등학교 때 상민이 때린 애랑 그 엄마를 봤거든? 상준이랑 연애했던지 그런데 꿈에 그 여자가 내 카트에 들어앉아서 날 보고 웃는 거야. 사돈! 상상도 하기 힘든 악몽. 별 희한한 꿈도 다 있구나. 한편 강하게 거부했지만 나는 너 사랑했었어. 자꾸만 떠오르는 상준. 13살 때도 24살 때도. 생각해보면 태주가 힘들 땐 김태주 괜찮아? 언제나 그 옆엔 상준이 있었죠. 내가 다 이겨줄게. 변신 필통이네? 모든 걸 양보해야 했던 태주에게 꼭 네가 써야 돼. 동생들한테 뺏기지 말고. 알았지? 어릴 적부터 태주 입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준 사람이었죠. 생각해보니 태주에겐 누구보다 상준이 소중했죠. 하여튼 멋진 척은 혼자다 해. 재수없어. 한편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받은 상준. 그리고 이쪽은 다큐멘터리 제작사 차이노 대표 도시의 밤 시리즈를 제작했습니다. 저 그거 한 편도 안 빼고 다 봤는데. 저도 팬입니다. 그렇게 만나자마자 서로에게 호감이 생긴 상준과 다큐멘터리 감독 차윤호. 재밌어요. 이거 재밌다니까요. 기획자 두 분이 엄청 좋아하시겠는데요? 만난 썰을 푸는 윤호. 어떤 분들인데요? 야간 진료를 하면서 매일 주폭들이랑 싸우는 조폭 같은 의사를 우연히 만났어요. 병원 때려치우고 컨텐츠 기획자를 하시라고. 조폭들이 키운 닥터인가 했어요. 독특한 의사였던 기획자. 그래서 기획안인데도 이렇게 생생하고 재밌었구나. 그렇게 실력 있는 기획자를 만나는데 태주. 탑배우를 보고 엄청 놀라시는데요? 바로 그 의사가 태주였죠. 주폭들이랑 싸웠다는 의사가 저분이에요? 예. 결국 피하려고 했지만 정해진 운명처럼 다시 마주치게 된 둘. 안녕하세요. 나레이션을 맡은 이상준입니다. 기획안 재밌네요. 넌 이거 아니어도 일 많으니까 안 한다고 했으면 좋겠다. 너랑 다시 얽히기 싫어. 비록 알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일로 얽히기 싫은 태주. 내 일에 대해 하지만 해라 마라 할 자격 너 없어. 이번만큼은 강하게 나오는 상준. 내 와이프 아니잖아. 20살 때 데뷔하고 20년 동안 그래도 A급 배우로 살아남았어. 일을 선택하고 책임지는 건 나한테 종교의식 같기도 해. 처음 보는 모습에 당황한 태주. 아니 누군 치열하게 안 살았는 줄 알아? 너만큼 나도 애쓰면서 살았단 얘기야. 결국 할 말이 없어진 태주. 태주야! 돌아선 그때 병원 때려친 거 잘했다. 누구도 칭찬하지 않은 그 일. 그동안 고생 많았어. 상준의 따뜻한 말. 겁내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네가 행복해지면 좋겠다.
돌아가는 길 생각할수록 좋았던 상준의 말. 어째 눈물 날 뻔했어. 한편 태주의 동생 건우 병원에 들른 상준. 여기도 최근에 다친 거 아니지? 쉴 땐 쉬어줘야지. 뭐 스케줄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나 뭐. 그때 상준을 보더니 당황하는 건우 여친. 무슨 죄라도 지은 것 마냥 도망가 버리는데 민유리! 알고 보니 제 여자친구인데 이 배우님 팬이랍니다. 안녕하세요. 담당 헬스 트레이너의 여친으로 소개받았던 그 여자. 트레이너가 자기 여자친구라고 소개해줬어. 누가 봐도 양다리. 화가 나야 하는 상황인데 남자 잘생겼다. 자식 멘탈 보게. 너 지금 맨정신이면 너 여자친구 사랑하는 거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하고선 여친을 만난 건우. 별말 없었고? 아니 너가 인사도 못하고 막 나가버렸잖아. 너 양다리라 그러더라. 당황하는 유리. 언제부터 양다리야? 변명해보지만 그래놓곤 셋이 그렇게 사진 찍었어? 그때 유리야, 너 양다리 맞으면 이런 상황에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건우. 그 사람 정리해. 한 달 내로. 정리할 시간을 주는 건우. 하지만 너 다음에 이상준이 물어보면 여친이랑 헤어졌다고 해. 왜? 어쩌면 자기 개인 트레이너로 방송 출연시켜줄지도 모르. 이런 상황에 동거하는 남친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려는 유리. 진짜 날 사랑하는구나. 아 당연하지. 한편 상준의 엄마는 요즘 소위 기대작들 상준이한테 안 오죠? 분위기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좋은 상준 엄마의 제안. 리얼리티 예능이 관심을 끌기 위해 다 연기고 가짜니까 편하게 멋진 모습만 보여주면 돼. 아니 누구랑 가짜 연애를 하라는 거야? 그렇게 태주를 만난 상준. 그래서 무슨 방법을 찾았다는 거야? 그동안 태주가 받은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질 굴욕을 막기 위한 제안. 너한테 제대로 보상해줄 방법. 프로그램을 통해 난 첫사랑 김태주를 어렵게 찾아내서 연락하고 우리가 데이트를 하면서 점점 친해지고 내가 너한테 진심으로 좋아한다, 정식으로 사귀고 싶다고 고백을 하면 이번엔 태주가 그걸 뻥 차면서 통쾌한 복수를 해주는 것. 그때 넌 나를 차갑게 거절하고 이상준 어땠냐고 묻던 못난 사람들에 대한 복수이자 보상이지 않겠어? 이 시나리오 내가 쓴 거야. 한마디로 사기를 치자는 건데 카메라 앞에서 나까지 가짜로 연기를 하자고. 너 머리 좋으니까 연기 잘할 거야. 하지만 그걸 할 거라고 생각한 네가 딱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집에 막 와보니 애 딸린 남자한테 여자 집에 무작정 용기 내서 가보라고 하셨다면서요? 그게 뭐가 흠이야? 사람만 착하면 되지. 이래저래 태주를 무시하는 할머니. 할머니가 무슨 상관이세요? 네가 안 하니까 소림이랑 건우가 눈치를 보잖니. 걔네들 얼마나 좋은 짝을 얻었냐고. 근데 너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려 있잖아. 동생들의 혼사도 태주가 방해하는 거라는데 그 집 아들이 틀린 소리 한 것도 아니잖아. 옛날에 신문에 나고. 아니 말로 파우녀처럼 된 거 맞지 않니? 배우 녀석이랑 호텔까지 갔다 차여서 울고 불고. 요즘 애들은 어떻게 된 게 수치를 몰라. 벗어나고 싶지만 어딜 가도 헤어날 수 없는 상황. 결국은 그거 하자. 너의 모든 연기 내공을 총동원해서 날 사랑해줘. 어쩌면 위험한 거래. 아주 많이 사랑해줘야 돼. 하지만 지금 둘에겐 최선의 선택이었죠. 내가 너 멋지게 찰 수 있게. 좋아. 그렇게 본격적인 계약 연애를 시작하게 된 둘. 야 태주 너 너무 잘한다. 나 어색해서 좀 토할 것 같아. 한편 필라테스 강사인 둘째 소림은 네 회원님 왜 안 오세요? 선생님 너무 죄송해요. 오늘 일이 생겼는데 깜빡하고 연락을 못 드렸어요. 네 그럼 알겠습니다. 얼마 전 맡게 된 네. 부잣집 딸인 고객. 갑자기 생긴 시간. 예비 남편에게 전화해보는데 퇴근했어? 나 수업 캔슬됐는데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지만 나 야근해야 돼. 퇴근했다며.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나오긴 했는데 이게 퇴근은 아니고. 그때 나중에 전화할게. 바쁜 통화면 마저 하세요. 저 조용히. 얼마 전 일로 만났다가 급 호감이 생긴 여성을 만났는데 광고예요. 인터넷 바꾸라고. 그렇게 레스토랑에 가는데 맛있는 걸로 제가 알아서 주문할게요. 안 됩니다. 갑자기 주문을 막아선 남수. 안 돼요? 알고 보니 왜요? 돈 많은 여친 앞에서도 쫄면 안 돼. 라면을 사주더라도 당당하게. 그렇게 예비 신부가 될 소림을 두고 딴짓을 벌이는 남수. 오늘은 제가 살 거니까 가격 제일 싼 걸로 제가 알아서 고르겠습니다. 부족하시면 2차로 떡볶이집 가시죠. 2차로 떡볶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유머 코드가 맞는 여성.
남수 씨 정말 재밌고 웃기세요. 난 웃긴 남자 너무 좋은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집까지 데려다준 남수. 그때 여자친구 있어요? 선뜻 말하지 못하는 남수. 있구나. 그런데 헤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거짓말을 칩니다. 근데 그거는 왜 물어보시죠? 동생 남친이 바람피는 사이 태주는 그냥 앉아서 음악 듣는 거였잖아. 내가 이러고 싶어서 촬영하다가 조금씩 가까워지는 둘. 널 안고 싶어서 태주야.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만 마음이 흔들리는 태주. 아니 왜 이렇게 심장이 뛰지? 갑자기 건강 좀 받아야겠다. 맞아, 날짜 지났지? 그건 상준도 마찬가지였죠. 아유 근데 밥 먹자. 넌 이미지 구축 잘해서 작품으로 연결시키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한편 나 잠깐 친구 만나러 나왔는데. 거짓말. 아깐 집이라며. 여친을 만나러 온 셋째 건우. 집에 가는 길에 얼굴 보고 얘기하려고 했지. 뭐야, 감동이다. 그때 들려온 소리. 유리야. 알고 보니 깜빡하고 휴대폰을 끄지 않았던 것. 같이 샤워할래? 좋아. 듣다 보니 얼척없는 건우. 여친 걱정까지 해줍니다. 바람 필 땐 핸드폰을 조심해야지. 그렇게 이별을 고하는 건우. 안녕. 한편 다큐멘터리 감독 윤호를 만나러 온 태주. 한국의 커피 성지 취재네요. 새로운 기획이 참 와, 좋은데 이거 재밌겠다. 저희가 밥 살 것도 있는 거 아시죠? 잘 다녀오세요. 해외 출장을 앞두고 만난 거였는데 우리 게스트하우스에서 재밌는 촬영을 하게 됐어요. 촬영이요? 첫사랑 부활 프로젝트라고 두 커플이 1박 2일로 데이트하는 건가 봐요. 그런데 한 커플이 그때 이상준 배우 팀이더라고요. 윤호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였던 것. 거기서 찍는다고요? 왜요? 아, 사실은 저 이상준 배우랑 그거 같이 찍어요. 뒤늦게야 사실을 알게 된 윤호. 예? 괜히 창피하니까 그날 안 계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은근 태주에게 대한 호감이 있던 윤호. 그거 안 찍으면 안 됩니까?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어서. 이거 사장님이 싸주셨어요. 예전에 좋아하셨던 카레랑. 카레 맛집 사장인 태주 아빠에게서 받은 선물에 동봉된 편지까지. 어릴 때 네가 늘 그랬지. 아저씨 카레를 먹으면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져요. 게다가 상준아, 너보다 뛰어난 배우를 난 본 적이 없다. 힘들 상준을 위한 응원의 말까지. 사랑과 존경을 담아 네가 좋아하는 고구마 카레 만들었으니까 맛있게 먹어줘. 카레를 보낸 건 비밀로 하자. 한편 신혼집을 알아본 소림. 하지만 지하철역까지 걸어갈 수도 있고 도배도 새로 해준다니까. 그나마 난 여기가 제일. 야 소림아, 너 나 무시하는 거야? 교통 편의까지 생각해 알아봐줬더니 뭔 소리야? 내가 좀 기다리라고 했잖아. 야 일부러 이렇게 허름한 집들만 보여주면서 야 네 형편은 여기서 살아라. 너 지금 시위하고 있는 거잖아. 자기가 집을 구하는 것도 아니면서 도리어 소림에게 화를 냈는데. 언니 먼저 하고 나중에 해. 니네 언니 먼저 가기 전까지는 나 절대 안 해. 미안해. 그날 화 많이 났구나. 결혼을 빨리 하지 말자는 남수. 그런 남친에게 뭔데 이게? 돈 많은 VIP 회원 만나서 보너스 좀 받았어. 네가 갖고 싶어 하던 거잖아. 보너스까지 받았다고 선물까지 준비한 소림. 나 먼저 갈게. 하지만 회사 간다고 해놓고 바람을 피는 남수. 선글라스 멋지네요. 싸구려예요. 남들의 취향인데 뭐가 싸구려요. 명품이잖아요, 이거. 남수가 이런 명품이 있었나요? 하지만 사실 선글라스 마음에 들어? 우리 야구장 갈 때 쓰자. 소림이 준 선물이었죠. 한편 촬영장으로 향하던 상준. 형. 편집본을 보다 왜 이래 이거? 편집을 이렇게 해놨어. 태주가 나쁜 애 같잖아. 태주를 이상하게 편집해놨는데 표정도 이런 것만 걸러놓고. 이거 악마의 편집이네. 하지만 태주씨 그냥 들러리야. 뭘 그렇게 신경 써? 2040 여성 시청자가 주 타겟이야. 어머, 이상준은 저런 애가 첫사랑이었어? 내가 더 낫지. 저런 애한테 왜 잘해줘? 첫사랑 내가 받고 싶다. 이게 셀링 포인트라고. 태주를 위한다고 했지만 결국 상준을 위한 촬영이었죠. 프로그램 방향 때문에 기분이 상한 상준. 그때 김밥 만들면 하나 먹고 맛없다고 타박하는 거 어때요? 마당으로 던져도 좋겠다. 말도 안 되는 요청. 억지로 만들지 않기로 했잖아요. 김밥 안 할게요 그럼. 태주를 악역화시키려는 것에 화가 난 상준. 그렇게 다시 저녁 촬영이 이어지는데 뭔가 사고가 날 분위기인데 이걸 그대로 두는 연출. 결국 다칠 뻔한 상준. 급히 뛰어가는 태주. 지금 못들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예요? 촬영이 먼저예요?
아니 저희는 일부러 연기하시는 줄 알고. 가서 얼음팩이나 구해오세요. 모두가 시청률에 미친 순간 오직 자신만 생각해준 단 한 사람. 태주야, 나 아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입맞춤으로 고백하는 상준. 그걸 지켜보는 윤호. 달달한 상황. 하지만 오빠는 시나리오 없었잖아. 그거 방송 못 나가게 해. 그냥 돌발 상황으로 취급하는 태주. 바보라서 모르는 거야? 아님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거야? 사실 그래, 나도 솔직히 몇 번 두근거렸다. 근데 그게 다야. 과거의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태주. 깨졌었잖아. 다시 붙일 수 없는 사이야, 우린. 우리가 20대도 아니고 순간의 감정으로 너 이러면 안 돼. 그런 느낌 아니라는 거 너도 알잖아. 하지만 상준의 마음을 받아줄 수 없는 태주. 그때 안녕하세요. 이상준 엄마예요. 만나자는 상준 엄마의 전화. 혹시 그리고 돈 봉투를 주잖아? 그러면 그 자리에서 딱 열어봐.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상상해보는데 야,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어떡해. 당황하는 태주. 일단 봉투에서 돈을 꺼내는데 수억? 이렇게나 많이? 넙죽? 어머니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잘할 수 있지? 오케이. 바로 받고 헤어져 줄 생각. 그렇게 상준 엄마를 만난 태주. 안녕하셨어요? 오랜만이에요. 하지만 어디에도 돈 봉투는 보이지 않는데 어릴 때 얼굴이 그대로 있네. 아주머니는 여전히 예쁘시네요. 오고 가는 덕담이 끝나자 상준이가 촬영을 거부해서 일이 곤란하게 됐어요. 상준의 마음을 거절한 일로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예상되는 이유가 있긴 한데 상준이가 한국미대 학장님 때 막내딸과 혼담이 있는데 상준 엄마 피셜에 따르면 그 댁에 폐가 될까 봐 갑자기 촬영을 거부한 것 같은데 돈 봉투보다 더 충격적인 소식. 어차피 이거야 가짜 연애고 드라마 찍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힘이 빠진 태주. 곧바로 치고 들어오는 상준 엄마. 지금 같이 일하는 파트너는 태주 씨니까 태주 씨가 설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해줄 수 있죠? 고급스럽게 태주를 길들이려는 그때 그건 제가 못하겠습니다. 상준이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치고 들어가는데 이런 촬영을 수락할 땐 계산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제작진들과 딜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여기 투자한 시간과 정성이 있으니까요. 태주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죠. 한마디를 안 지네. 지독한 기집애. 왜 이렇게 힘이 빠지지? 차라리 물을 끼얹는 게 나을 것 같아. 뭐야? 어디 아파? 왜? 여러모로 피곤한 하루를 보낸 태주. 나랑 얘기 좀 해. 남수가 언니 때문에 삐져서 화를 안 풀어. 요즘 들어 이상한 남친 남수. 언니가 집 보러 다니면서 나랑 같이 골라줬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 성의가 보이잖아. 너 걔한테 뭐 책 잡힌 거 있지? 왜 그렇게 남수한테 절절매? 하나부터 10까지 남수에게 맞춰주는 동생을 이해할 수 없는데 사실 남수를 좋아하는 것도 있고 걔랑 헤어지면 난 이제 누구 새로 만나. 언니처럼 좋은 대학 나온 의사도 아니고 나이는 들고 혼자 늙긴 싫고. 현실적인 이유로 초조해졌던 소림. 알았어. 시간 비워 놓을게. 누가 뭐라 해도 태주는 좋은 언니였죠. 그때 불쑥 찾아와서 죄송해요. 이것만 전해드리고 갈게요. 밤늦게 찾아온 상준? 엄마가 뭐래? 촬영 계속하게 설득해달라고. 상준이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시라고 했어. 얘기하니까 기분만 더 나빠져. 너 꺼져. 더는 상준과 상대하기 싫은 태주. 그때 알아니까. 하지만 이럴 때 보면 누구보다 상준을 위하는 것도 태주죠. 니네 엄마 정말 왜 그래? 좋은 혼처가 있다는 걸 은근히 자랑해. 정말 왜 그러는 거야? 누가 널 탐낸대? 나 너 싫은데? 사실 태주에겐 이 방송이 꼭 나가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이거 방송 무조건 나가야 돼. 나 삼촌 찾아서 내 진짜 가족 이제 찾을 거야. 네 가족으로는 나 어때? 사실상 초혼에 가까운 고백. 그때 왜? 형 뭐? 이 프로그램의 메인 출연자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걸핏하면 폭행의 도박이었고요. 저와 아이의 존재를 철저하게 숨겼어요. 야, 실망이다. 아나 여직원 팬이었는데. 아이고 썩을 놈. 아 축구만 잘 참 뭐해. 양다리 세다리 하는 놈들 중에 제대로 된 인간 못 봤어. 안 그러냐 건우야? 그렇겠죠. 같은 시각 현재 예능 연애 프로그램을 촬영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쟤는 끝났다. 저런 건 시간 지나면 또 다 까먹어서 괜찮아. 그런가? 그렇지. 한편 그렇게 계획이 틀어진 둘. 이제 그만 보자는 뜻이야. 너랑 나. 역시 우리 인연은 옛날에 다 한 것 같아. 사실상 영원한 이별을 고하는 태주. 만나서 반가웠고 잘 살아. 하지만 악수 안 해? 그 손 잡으면 영원히 못 놓을 것 같아서.
어떤 이별도 하지 않는 상준. 그렇게 둘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한편 이상준이랑 같이 일을 해? 끝났다니까. 좀 집을 보러 온 태주와 소림. 여긴 남양인데 좀 작아요. 좀 좁긴 한데 그래도 오늘 본 중에 제일 낫다. 괜찮은 집을 둘러보고 있는데 그때 익숙한 여성의 모습. 근데 여기 사는 사람은 왜 나간대요? 건너편 새로 지은 건물로 옮겨가나 봐요. 유리 맞지? 누가 봐도 커플. 민유리 인연이 이거 뭐지? 뭐 어릴 때 헤어진 쌍둥이인 건가?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상황. 이거 내가 준 비타민. 내 글씨. 아니 사촌 오빠 아니야? 사춘이랑 이러고 사진 찍어? 결정적인 증거. 근데 인연을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내가. 펜타곤 피트니스. 그렇게 도착한 헬스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다 1일 PT 체험으로 오신 거 맞으시죠?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선생님도 여친 운동 많이 도와주시나요? 뭐 가끔요. 여친이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해서요. 그때 선생님, 그 3대 중량 몇이세요? 그렇게 추가되기 시작한 중량. 뭐 그 정도는 저도 합니다. 결국 맥시멈 그 이상을 뜨는데 결국 크게 허리를 다치고 맙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대로 복수해주고 도망가는 태주와 소림. 다음은 집으로 쳐들어가 제대로 굴욕을 안기는 태주와 소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다시 뭉친 삼남매. 그렇게 다사다난한 하루가 지나갑니다. 일어나봐. 어? 갑자기 난리가 난 소림. 이상준 결혼한대. 뭐? 처음 듣는 소리. 아니 잘 나가는 집 사이되나 봐. 딴 여자 있으면서 과일 들고 왜 찾아온 거야? 문제는 그 사진 속 주인공이 다름 아닌. 근데 그 여자 언니 닮지 않았어? 사진 속 주인공은 태주였죠. 이번에도 일이 꼬이기 시작한 태주. 과연 이렇게 용감한 삼남매에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될까요? 오늘은 KBS 드라마 삼남매가 용감하게 1화에서 6화를 특별히 소개해드렸는데요. 익숙해 보이지만 누구나 공감할 만한 대사가 참 매력적인 드라마인데 특히 5화부터 더욱 흥미롭게 흘러가는 게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 더 재밌어질 삼남매가 용감하게는 매주 토요일 밤 8시에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